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김하성이 소속된 샌디에고가 디비전 시리즈 2차전 LA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1승 1패로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는 이 승리 하나로 월드 시리즈 우승 확률이 15%에서 22%로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디비전 시리즈에는 내셔널리그에서는 샌디에고, 다저스,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양키스, 클리블랜드, 휴스턴, 시애틀이 올라와 있습니다. 22%면 나쁘지 않죠. 샌디에고는 다저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에 5승 14패였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우승보다 다저스를 넘는 게 더 힘들 수 있었는데 그래도 원정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 수훈 선수들이라면 마차도가 커쇼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흔들리게 만들었고 김하성도 3회 2대1로 밀리고 있을 때 두 번째 선두 타자로 나와서 공을 9개를 던지게 하고 내야 안타까지 만들고 득점까지 하면서 커쇼를 무너뜨리게 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다르비쉬도 대놓고 오심을 저지른 주심 판정에도 3실점으로 버티면서 승리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커쇼와 다르비쉬의 맞대결은 명품 투수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6, 7피안타에 3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실패의 몫은 커쇼였습니다. 커쇼는 홈에서 엄청나게 강하고 올 시즌도 12승에 2.28 평균 자책점에 샌디에고 상대로는 홈에서는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강한 선수인데 그럼에도 5이닝 3실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필 커쇼는 가을 야구 성적이 4.22로 그냥 일반 투수입니다. 김하성은 이번엔 멜빈 감독에게 1번 타자 리드오프로 부름받았습니다. 와, 대한민국 야구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주전 유격수인 것도 모자라서 김하성 뒤에 소토와 마차도가 있는 타선이라면 어마어마한 것 아닌가요? 소토는 워싱턴에서 샌디에고로 올 여름에 트레이드 됐는데 15년 5,800억 장기 계약 제안을 거절하고 온 선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봉으로 나눠보면 380억 정도인 거죠. 그걸 거절했다는 것은 더 달라는 거니까 미쳤다고 봐야 하나요? 마차도는 2019년에 10년 3억 달러의 장기 계약으로 샌디에고와 계약했는데 지금 환산하면 연 450억 타자입니다. 김하성이 이런 타자들 앞에 리드오프로 나서게 된 거라니까요. 김하성은 올 시즌 연봉이 약 100억 정도인데 4년 총액이 400억이니까 김하성의 계약 총액이 이 선수들의 1년 연봉값입니다. 멜빈 감독도 김하성이 아니었다면 샌디에고의 가을 야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장담까지 했으니까 김하성은 올 시즌으로 4년 총액 다 했다고 해도 될 겁니다. 특히 정규 시즌만이 아니라 가을 야구에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야구 팬들을 흥분케 하고 있으니까요. 김하성은 포스트 시즌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3경기에서 4득점을 했고 디비전 시리즈 1, 2차전에서 각 1득점을 하면서 총 6득점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 김하성이 출루하면 득점을 한다는 공식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김하성은 아쉽게도 2차전에서 1안타로 출루한 게 전부였습니다. 경기 후반에 더 좋은 기회들이 왔을 때는 뭔가 힘이 들어간 듯 좋은 타격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빅매치, 상대 투수가 에이스라면 득점 하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걸 김하성이 해내준 거죠. 첫 타석은 페스트볼, 슬라이더, 페스트볼 3구 만에 땅볼 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날 커쇼는 마차도에게 일격을 당할 뿐 깔끔하게 한 타순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3회에 다시 김하성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김하성은 원앤투로 불리한 볼카운트였는데도 이후 연이어 파울을 만들면서 커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2회 말에 다저스 공격 때 다르비쉬가 먼시를 상대로 투스트라이크까지 잘 잡고 3구째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였던 공을 주심이 볼로 선언하면서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공도 7개를 던지게 하더니 먼시가 홈런을 쳐버리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는 전날도 김하성 볼 판정부터 석연치 않았는데 계속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1대2로 뒤진 상황에서 김하성을 상대한 겁니다. 김하성은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시작했다가 슬라이더를 대처하자 커쇼는 5구째 투구에 드디어 커브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파울을 만들어냈는데
이미 지난 시즌에 김하성이 커쇼의 커브를 홈런 쳤다 보니 쉽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김하성을 끝내기 위해 커쇼는 이날 경기 가장 빠른 공인 93마일로 혼신의 투구를 했는데도 볼이 되었고, 9번째 투구에 김하성이 92마일 패스트볼을 타격하면서 내야 땅볼을 만들었습니다. 리드오프 플러스 안타를 못 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야 땅볼이 3루로 바운드되면서 느려졌고, 이미 김하성이 빠르다는 것은 다 알다 보니 3루수 먼시가 급하게 송구하려다가 볼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먼시 실책이냐? 아니죠. 김하성이 발로 만든 안타로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먼시가 송구를 해도 세이브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연봉 400억 타자들이 연이어 안타를 치면서 김하성은 전날과 다르게 편안히 홈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커쇼가 내리 3안타를 맞은 것입니다. 이 경기가 김하성이 단 경기는 결코 아니지만 김하성이 왜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샌디에고는 이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했는데, 경기 후 멜빈 감독은 이 경기 하이라이트는 6회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6회 역전까지 한 샌디에고가 이 점수를 지키면 좋은데 6회 말에 90개 가까이 던진 다르비쉬가 또 올라왔고 노아웃에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다르비쉬를 교체하고 승리조를 투입했는데 수아레즈가 먼저 삼진을 잡은 후 이어서 땅볼을 만들면서 병살타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먼저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매우 좋았고, 그때 병사를 장식한 건 김하성의 1루 송구였는데, 이 경기를 분석한 데이빗 애들러는 SNS까지 소개하면서 김하성은 0.67초 만에 시속 83.8마일의 공을 던져 초당 29.5피트의 속도로 1루에 들어오는 럭스를 잡아냈다, 이렇게 감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럭스는 메이저리그 상위 4%에 속한 매우 빠른 선수였는데 김하성의 정확하고 빠른 송구 때문에 병사를 만든 거라고 분석한 거죠. 실제로 김하성은 메이저리그닷컴에서 소개하길 포스트 시즌에서 지켜볼 강견 9명 중에 6번째로 소개할 만큼 김하성은 송구, 스피드도 탑인 선수입니다. 가장 빠른 송구가 무려 153km까지 나오면서 메이저리그 3번째 속했습니다. 멜빈 감독은 김하성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투수의 투구부터 2루의 캐치, 김하성의 송구, 1루수의 캐치까지 4박자가 이뤄낸 병살이 최고의 장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4년 총의 연봉값 한 거 맞잖아요? 김하성의 가을 야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홈으로 가서 다저스를 넘는 기적을 만들 텐데 3차전 선발이 스넬입니다. 스넬은 비록 뉴매치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제구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진했지만 9월 중에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 때 99마일까지 던지고 6회까지 노히트를 만들면서 그때 투구를 선보인다면 아무리 다저스라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그때 샌디에고는 투수전으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스넬의 부진과 호투의 차이라면 바로 경기장 차이도 있죠. 매치와의 경기는 원정이었고 호투 때는 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넬의 호투와 1대0 승리 때 득점이 바로 김하성이었습니다. 김하성의 4경기 연속 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김하성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흰수염 고리였습니다.